꿈꾸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사다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TMTV 이원희입니다. 우리 벌써 세 번째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새로운 코너 혹시 영상 보셨나요? 수학 연담이라고 해서 새로운 코너를 소개했는데요. 수백판과 관련된 활동이었어요. 수학 교구를 직접 개발하시는 개발자 두 분과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과 소통을 하시는 PD님과 함께 교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제 코너와 함께 수학 연담 코너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하는 영상에서는요, 늘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창의사고력 활동수학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 프로그램 이름은 CTM 클래스 N이라고 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제가 교구 활동도 그렇고요, 교과 내용도 그렇고, 수학 이야기도 그렇고, 문제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 제가 수학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매우 많이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선택한 영역은 규칙 영역이에요. 그리고 저는 C레벨을 선택했는데 3학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수학의 성격을 표현하는 말 중에서 수학은 패턴의 과학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물론 그렇고요. 여러 가지 현상에서도 그렇고 건축물에서도 그렇고 패턴은 다양하게 아이들이 관찰을 할 수가 있고 경험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패턴을 파악하고 그리고 패턴을 알아서 관계를 파악해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능력은 수학에서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아이들이 경험을 하고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능력인데요. 그래서인지 초등학교 수학 교과 과정에서도 매 학년마다 규칙이 나오는데 특히 1학년, 2학년, 4학년, 5학년 때는요, 규칙 찾기라는 단원을 통해서 규칙을 아이들과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교재가 그런 내용들을 잘 반영하고 있어서 이 교재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 오늘 사용할 교구는 저는 여기 있는 도장을 이용해서 오늘 한번 패턴 활동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조금 생소한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카이사르 암호라고 하는 교구가 있어요. 이 교구로 오늘 활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활동 준비했어요. 먼저 여기 보시면 겹마디 패턴이라고 되어 있네요. 교과로는 4학년 1학기 때 규칙 찾기와 관련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1학년과 2학년 때에도 다 이런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주제를 보시면 물체나 무늬에서 규칙을 찾아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물체나 무늬에서 이렇게 규칙을 찾아보는 활동은 이 수학이나 규칙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걸 아이들이 인식을 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활동인데요. 그리고 또 이중규칙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2학년 때 이미 경험을 했어요. 한 가지 패턴 안에 두 가지 규칙이 들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암호 활동을 준비했는데요. 이 암호라고 하는 것은 알고 싶은 사람들 있죠. 다른 사람은 모르고 이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끼리만 약속을 정해서 서로 공유하는 말이나 기호를 말하거든요. 이 암호를 할 건데 여기에서 지금 암호는요, 규칙을 찾고 그 규칙을 1대1로 대응을 시켜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5학년 1학기 때 이렇게 규칙을 찾고 대응해보는 활동들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저와 함께 이렇게 암호를 만들어보고 규칙을 찾는 활동 이따가 교구로도 한번 활동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제가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교재 내용을 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손을 이용하여서 어떤 규칙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규칙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1부터 12까지 있는데요. 제가 규칙을 봤더니 어떤 규칙이냐면 한 손은 주먹을 쥐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또 한 손이 주먹을 펼치고 있네요. 자, 왼손이네요. 자, 왼손이 주먹 쥐고 펼치고 주먹 쥐고 펼치고 이것을 지금 반복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오른쪽 볼까요? 다른 쪽 오른손은요, 손가락을 한 개, 두 개, 세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로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을 가지고도 재미있는 규칙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규칙을 만들었다면 이런 규칙들을 찾아서 설명을 해보는 거 매우 중요한 활동이죠. 자, 그리고 한 손을 이용하여서도 재미있는 규칙을 만들 수 있는데요. 1번부터 13번까지 지금 있네요. 자, 규칙을 보았더니요. 주먹, 가위, 보. 주먹, 가위, 보. 이렇게 주먹, 가위, 보가 반복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봤더니 어떤 규칙을 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바로 손등, 손바닥, 손등,
손바닥을 보이고 있네요. 자, 이런 규칙들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규칙을 발견해서 말해보는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20번째 손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래요. 예상을 해보래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 때도 이런 활동들은 좋은 문제이지만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생활 속에서 뭐 신호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계절도 있고 여러 가지 규칙을 많이 경험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뭐 옷의 무늬라든지 아니면 뭐 화장실의 타일이라든지 벽면이라든지 건축물 등에서 패턴은 많이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과 생활 속에서 이렇게 규칙을 찾고 설명하는 활동들 많이 해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20번째, 뭐 30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규칙을 또 예상해보는 그런 활동들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여기 이렇게 속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양, 색깔, 크기, 방향, 개수 등 물건이 가지는 뚜렷한 특징을 속성이라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속성들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패턴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색깔도 있네요. 크기, 그리고 모양, 방향, 개수 이렇게 다양한 속성들이 있어요. 그럼 이 속성들이 한 가지 방법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속성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시켜서 패턴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중규칙이라는 말을 했었죠. 이렇게 두 가지 속성이 들어가 있는 규칙을 이제 이중규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속성을 찾고 여기 또 분류해보는 활동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분류해보는 활동들은 이미 2학년 때 분류하기라는 단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경험을 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속성을 알았다면 이 속성을 찾아서 패턴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반복되는 마디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규칙 마디라는 표현도 합니다. 자, 그럼 속성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렇게 그림들이 지금 있어요. 자, 무엇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지 볼게요. 빨강, 파랑, 빨강, 파랑. 그리고 모양은 원, 사각형, 별 이렇게 지금 반복되고 있네요. 자, 그럼 속성을 찾았으니까 물론 해당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 속성에 한번 집중해 보실까요? 빨강 한 번, 파랑 한 번이 왔죠. 이렇게 어떤 규칙할 때는요, 이렇게 한 번씩 올 수도 있고요. 한 번, 이렇게 한 번씩 3번 올 수도 있겠네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알파벳을 안다, 그러면 영어로도 한번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빨강이 왔죠. 자, 어떤 속성이 왔어요. 그래서 A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속성을 이야기를 했죠. 이때 새로운 속성은 색깔이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또 새로운 것이 왔으므로 B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왔던 빨강이 다시 왔죠. 그리고 또 A. 그럼 또 앞에서 왔던 파랑이 다시 왔어요. 그래서 B. 이와 같이 해서 A, B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모양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새로운 모양이 하나씩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A, B, C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빨강, 빨강, 파랑. 빨강, 빨강, 파랑 이렇게도 반복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에는 앞에서 왔던 것이 이렇게 반복되고 새로운 것이 왔기 때문에 A, A, B 패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패턴이 있으면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을 찾아본다라든지 약간 이런 빈 곳에 있는 모양이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찾아보는 것이 매우 좋은 활동이에요. 자, 이런 것이 익숙하다면 예를 들어 앞부분에 빈 곳을 찾는다든지 뭐 중간 부분에 빈 곳을 찾는다든지 이런 활동들도 해보시면 좋은데 문제를 풀지 않아도 활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도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속성을 이용하여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패턴을 완성해 볼 수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기준을 정해서 패턴을 만들어 보는 활동도 매우 중요하고, 자, 또한 어떤 패턴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찾는 것도 좋은 활동이에요. 마찬가지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통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규칙을 만들어서 어느 한 개를 정해서 잘못되게 만든다든지 혹은 2개를 정해서 그것의 위치를 서로 바꾼다든지 해서 문제를 내고 서로 맞추는 활동들 해보면 매우 유익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패턴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제가 암호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암호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스키테일 막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암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만 알고 싶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암호는 최초의 암호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스키테일 암호라고 하거든요. 암호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급격하게 발전을 했어요. 자, 현대와 같은 시대에서는 우리가
나의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암호를 사용하죠. 집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뭐 통장의 비밀번호 혹은 나의 스마트폰의 패턴 이렇게 나의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암호를 많이 쓰고요. 기업이나 나라에서들도 기술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암호가 지금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스키텔 암호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사람 말고 아군 말고 적군이 이걸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페가 타고르스를 이시 파노 다아르리네 라는 말이 있어요. 도대체 이걸 보고 무엇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적군이 이것을 보게 된다라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버릴 수도 있는 암호문이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이런 식으로 아군들끼리는 길이가 같고 여기 있는 너비가 똑같은 어떤 그 막대, 이것을 스키텔 막대라고 하는데 이 막대를 공유를 해요. 그래서 이 암호문을 돌돌돌 감아서 해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저는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구현을 해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 펼쳐서 보면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길이와 너비가 똑같은, 굵기가 똑같은 막대를 이용해서 암호문을 감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페르시아 가 스파르 달을 노리고 있다네 라고 해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원리가 매우 단순해요. 그래서 규칙을 찾으면 해독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원리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16문장을 이용하여서 스키텔 원리를 이용해 암호문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자, 우선 원문을 정해야겠죠? 이제 원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원문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을 이렇게 표에다가 지금 이렇게 넣어 놓은 상태예요. 스키텔 막대라고 하면, 자, 이와 같이 내가 만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아까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4글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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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글자 이렇게 16글자를 쓰게 됩니다. 이 암호문을 펼치게 되면 상대방은 잘 모르는 그런 암호문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럼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교구로는 카이사르 암호라고 해서 교구를 이용해서 또 암호 활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교구 활동은 도장을 준비했어요. 이거는 가정에서도 문구사에서 도장을 구매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아이들이 도장을 워낙 좋아하니까 가정에서 도장을 몇 개씩은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도장이 없다면 뭐 스티커를 이용하거나 그림을 그려서도 해볼 수 있어서 가정에서도 자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랑 연탄 PD님과 같이 무엇을 한번 해볼 거냐면 겹마디 패턴을 만들어 볼 거예요. 도장을 찍어서 만들 거고요. 자, 모양은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색깔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을 사용해도 좋아요. 자, 이 중에서 겹마디라서 이 3가지 속성 중에서 2가지 속성을 반영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규칙을 만들어서 서로의 규칙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맞히는 그런 활동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도장 같은 경우에는요, 깃발이 있는데 깃발은 이제 대칭으로 활동을, 패턴을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2가지가 있고, 뭐, 달, 별, 해, 하트 이렇게 있네요. 자, 이제 도장을 찍으면 바로 이 그림이 보일 수 있게 위에 지금 그림이 있는 거고요. 지금 칸으로도 나눠져 있고 색칠이 되어져 있는 이런 그림이 있네요. 그리고 빨간 색깔, 파란색, 초록색 잉크 패드 있고요. 혹시 아이들이 규칙 만드는 거, 패턴 만드는 거 어려워한다라면 여기 이렇게 겹마디 패턴이 나와 있는 카드가 있는데 이런 카드를 보고 규칙을 말해보는 활동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2가지 규칙이 있는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한 문제씩만 만들어 볼게요. PD님 준비되셨나요? 네. 도장을 찍으면 도장 위에 있는 모양이 그대로 나오네요. 네. 잠깐만, 이중 패턴. 자, 이렇게 암호를 다 만들어 보았는데 제가 위에 걸 만들었고 선생님이 요 밑에 네. 달 모양 만드신 거죠? 네, 그럼 제가 일단 제가 만든 모양이 네.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한번 먼저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지금 2가지 규칙이 있는데 별, 달, 해 모양과 색깔은 파란색, 빨간색 규칙을 정해서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묶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3가지 모양이 모양대로 반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색깔은 2가지씩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럼 제가 만든 규칙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선생님은 일단 색깔이 먼저 보이는데 빨강, 초록 이런 식으로 색깔이 먼저 반복되는 것 같고요. 맞나요? 그리고 모양을 회전을 시키신 것 같아요. 방향에 대해서 두
두 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마주보는 모양처럼 만드셨네요. 90도, 180도 돌리신 건가요? 네네, 돌렸어요. 이렇게 돌린 두 가지 모양이 있겠고 네. 그러면 저희 추가로 여기 뒤에 빈칸은 없지만 네. 이 칸에 추가로 더 다음 규칙이 온다면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해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이게 지금 12칸이거든요. 네. 그럼 13번째 오는 모양을 예측해봐도 좋고요. 네. 아니면 15번째, 아, 20번째 이런 네네. 식으로 해서 모양을 예측해보는 것도 좋은 활동이에요. 재밌네요. 네. 한 여러 개의 패턴 카드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칩들 이용해서 가릴 수 있어요. 오. 네, 이렇게 해서 가려진 부분이 무엇인지 맞춰보는 것도 좋은 활동이거든요. 좋네요. 네,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그냥 문제를 맞습니다. 내버릴 수도 있고 네. 문제를 낼 때는 헷갈리진 않겠어요. 칸에다 도장을 찍어보는 문제를 내면 굉장히 문제를 내는 사람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다 내두고 이게 뭐게 이렇게 물어보는 방식인 거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걸 찾는 것이 비교적 쉽고요. 앞에 부분을 뭐 찾는다든지 이렇게 앞쪽 부분을 가려서 찾는 건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12칸이기 때문에 이렇게 12면체 주사위를 가지고 있거나 6면체 주사위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하여서 1부터 12까지를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굴렸을 때 7이 나온다라면 7번째에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이런 네. 것들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7번째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오는 수의 위치에 해당하는 곳을 가려서 문제를 맞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재밌네요. 네. 네, 이렇게 게임을 한번 해보았는데 제가 선생님께 문제를 하나를 더 준비해 왔어요. 네. 자, 이번에는 이 문제 한번 보실까요? 네. 우선 색깔은 눈에 확실히 보이네요. 색깔이 3가지씩 반복된 거 먼저 찾으셨고요. 네. 일단 빨강, 파랑, 초록. 네. 그리고 지금 색칠이 되어져 있는 게 1개짜리, 2개짜리. 네. 이거는 금방 발견이 되는데. 네. 네. 우선 첫 번째 한 칸짜리 같은 경우에 지금 시계 방향으로 90도씩 돌리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칸짜리도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돌렸군요. 네, 맞아요. 돌리기, 방향 같이 하셨네요. 네, 맞아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로 먼저 찾으셨고요. 네. 그리고 모양이 2가지씩 반복된다는 거 네. 찾으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돌리기 방법은 네. 가까이 이제 돌아가면서 90도씩 제가 돌리는 방법으로 시계 방향으로 직각만큼.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그럼 이건 3중 규칙이네요. 3중 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네. 4개로 이렇게 묶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묶어서 네. 모양이 돌아가는 게 잘 보이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4개를 묶는 것보다는 네. 다시 이 부분이 지금 반복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서 반복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지금 처음에 왔던 모양을 네. 90도씩 각각 옮긴 거니까. 그쵸?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규칙 마디를 방향으로 찾게 되면 이 부분이라 할 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반복되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 속성이 저희가 3가지 속성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그 3가지 속성을 다 사용해서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잘 찾아주셨네요. 네. 이거 만들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어려워서 줄을 세워두고 했어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하신 거죠? 네. 이거를 쉽게 만드는 방법은 일단 규칙을 먼저 정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색깔은 나는 이 순서로 할 거야. 네, 그렇게 정해놓고 그리고 난 도장도 모양은 이 모양을 할 거야. 그런데 한 칸, 두 칸으로 할 거야. 네, 그리고 하면서 조금씩 돌릴 돌려가면서 거야. 네. 네. 이렇게 진행을 하면 패턴을 만들 때 순서를 헷갈리지 않고 만들 수 그럴 있는 것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냥 주어진 패턴을 보고 맞추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스스로 만드는 활동을 통해서 더 패턴을 더 탐구를 할 수 있게 되네요. 네, 그렇네요. 오늘의 한 줄 발표는요. 저는 다다규라고 정해봤습니다. 다다규가 뭐죠? 다다규, 이거 줄임말인데요. 네. 다른 사람도 다음을 예측할 수 있어야 진정한 수학적 규칙이다. 네, 맞네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뭐 주관적인 기준으로 규칙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규칙을 네. 혼자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파악하기 힘든 건 저희가 이제 수학적인 규칙이라고 말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음 친구가 아까 선생님이 제가 패턴을 맞는 걸 찾으신 것처럼 네. 다음을 예측할 수 있어야 그게 수학적인 규칙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줄 발표를 줄임말을 사용하거나 뭐 삼행시 이렇게 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삼행시도 재밌겠네요. 네. 네.
이번에 저는 암호를 준비했는데요. 여기 교재에 보면은 이중 암호 전략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스키테일 막대라고 해서 최초의 암호를 소개했었고, 오늘 암호는요, 카이사르 암호를 할 거예요. 두 수의 관계를 파악을 하고 이것을 대응해서 암호를 만들고 해독을 하는 활동을 할 거거든요. 재밌겠네요. 네. 자, 우선 스키테일 막대 같은 경우엔 제가 이미 앞에서 소개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네. 저는 이거 막대 직접 이렇게 해보신 거 정말 네.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냥 가정에서도 이런 뭔가 이렇게 돌돌 말 수 있는 꼭 굳이 원통인 모양이 아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각 기둥도 괜찮고요. 네, 사각 예, 기둥 괜찮아요. 모양도 괜찮고 네. 기둥 모양에 이렇게 이렇게 쭉 펼쳐서 한번 보여주기도 하면서 네. 자 이렇게 문장을 보여주면 사실 아무도 읽을 수 없는 문장인데 그렇죠. 뭔가 우리 가족만의 암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끼리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매직이나 아니면 그냥 연필 가지고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괜찮나요? 실제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연필을 가지고 이 암호 활동했던 것도 실제로 소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걸 네네, 했었고요. 네. 네, 가장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막대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끼리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 재밌겠네요. 네, 이렇게 편지를 네. 쓰는 방법도 좋은데 네. 저는 이제 실제로 수업을 하는 이 막대를 가지고 활용을 한 건데요. 수업을 한번 해보면 아침에 엄마랑 좀 안 좋았던 아이들이 네. 엄마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어. 네. 그럼 아이들의 관심사나 아이의 심리를 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키텔 막대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길이와 같은 굵기의 막대를 공유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암호문이 서로 겹치지 않게끔 잘 감싸서 이제 암호를 만들고 해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수들의 관계들 알아볼 건데요. 1대1 대응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한번 대응을 시켜보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카이사르 암호인데요. 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장군인데 이 장군은 뭐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네. 이 사람이 고안한 암호가 바로 이 카이사르 암호입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이중 암호가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이중 암호보다는 카이사르 암호, 원래 암호를 그냥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이제 이 활동을 그 이중 암호가 아니고 원래 카이사르 암호로 저는 오늘 활동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단어를 준비를 해주셨죠. 네. 네, 단어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암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 테니까 피디님이 한번 맞춰보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사용할 교구는 바로 카이사르 암호판인데요. 자, 이렇게 판이 있고요. 네, 이렇게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카이사르 암호는 이제 알파벳끼리 대응을 시키는 것인데 아무래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하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알파벳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또 알파벳이 있네요. 그리고 또 자음을 이용할 수도 있죠. 네, 네. 뒷부분엔 바로 자음이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원문판과 암호판을 좀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암호 자체가 네. 원문을 암호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바닥에 있는 원문판을 기준으로 해서 암호문으로 바꾸는 활동을 해볼 그래서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다 적어 놓은 거군요. 네, 맞아요. 이게 좀 헷갈리지 헷갈리거든요. 마세요. 네. 맞아요. 실제로 많이 헷갈려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네. 영문과 영문을 만들다 보면 네. 이렇게 해서 영문과 영문을 만들다 보면 아래쪽을 기준으로 원문을 암호로 바꾸는 활동을 하다가 아이들이 네. 만들면서 굉장히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또 그럴 수 있죠. 암호문을 원문으로 만든 이렇게 음. 잘못된 암호를 만드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 네. 네, 그런 실수가 없도록 자, 아래에 있는 것이 원문이야 라는 얘기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교구로는 카이사르 암호문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카이사르 암호는 이렇게 알파벳끼리를 대응을 시키는데요. 네. 먼저 이렇게 A와 A를 지금 맞춰 놓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문판이에요. 원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인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말을 지금 암호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요. 네. 자, 우선 카이사르 암호 같은 경우에는요,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암호 키를 공유를 해요. 키. 네, 키가 있어야 해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지금 A 1대1로 지금 대응이 되어 있는 상태죠. 네. B, B, C, C. 지금은 다 똑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것을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뒤로 세 칸으로 이렇게 밀었어요. 네. 자, 그러면 원래는 내가 A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그럼 자, 이번에 그러면 우리는 X라고 말해야 되는 암호를 건가요? 말을 하는 것이죠. 네, 네. 예를 들어서 애플이다. 그럼 A, P, P, L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X, X, 네, P는 P니까 M. 네, 원래는 P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네. 자, 그럼 M.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L. 네, L을 원래 L. L을 말하고 싶죠? 자, 그러면 이렇게 I. 네. 그리고 E를 E. 말하고 싶으면 B. B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전혀 다른 영어 단어가 탄생한 네, 거예요. 맞아요. 아무도 모르겠어요. 네, 모를 수 네. 있죠. 그럼 그것을 보고 다시 거꾸로 다시 암호를 보고 다시 이제 원문을 해석을 하는 거죠. 암호를 풀 때는 다시 암호와 밑에 원문을 다시 또 네, 1대1 비교하면서 비교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암호를 해독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네, 우리 아이들은 이제 물론 영어도 재미있긴 한데요. 자음을 한번 이용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자음으로도 할 수 있네요. 네. 우리말로도 암호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한글 원문판이 있고요. 자음과 모음이 지금 있고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어를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자, 이때에는 물론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 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있는 단어 중에서 제가 선택을 할 거거든요. 물론 이제 키를 우리가 공유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교재를 봤더니 재미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네,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돌릴 테니까 네. 네, 그만이라고 말해주세요. 네. 그만. 네, 자 그럼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놓고 자, 제가 이제 한번 암호를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이렇게 이제 암호를 한번 완성을 해보았거든요. 네. 그 카이사르 암호와는 또 완전 다르게 완전 느낌이? 다른 암호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네. 이거를 매번 돌릴 때마다 다른 암호문을 만드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네요. 혹시 정답이 강아지인가요? 왜 강아지라고 생각했는지 한번 볼까요? 저는 일단 F를 쓰셨길래 F에 뭐가 있는지를 먼저 발견했어요. 그렇죠. 원문을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기억이었죠. 기억이었네요. 네.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T를 발견해서 네. 가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보았습니다. 네, 금방 발견하셨네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암호판을 봐서 지금 한 것처럼 암호를 계속 이렇게 해독해 나가는 과정을 하셔도 괜찮고 저는 이 단어 중에서 문제를 내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단어를 한번 살펴봤어요. 네. 네, 그래서 가로 시작하는 단어가 어떤 게 있지를 보다가 네. 또 특이하게 같은 단어가 2번이 반복되는구나를 보았어요. 네. 근데 모음은 사실 2번 반복돼서 쓰이지는 않아요. 받침이 오는 경우를 생각했고요. 2번 반복되길래 강아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교적 쉽게 답을 구하셨군요. 네. 그런 방법이 있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네. 자음과 모음의 개수를 다 세하려서 좀 단어를 추려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단어를 보고 해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상대방에게 문제를 맞추어서 게임식으로 진행하게 된다라면 저처럼 이렇게 예측이 좀 쉽게 가능한 것보다는 네, 예측이 저라면 어려운 만약에 네. 정말 어렵게 뭐 들장미라든지 네, 그리고 네. 이런 건 사실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가 계속 사실은 반복되거든요. 사음절이라서 아이들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러네요. 맞네요. 그쵸. 반복적인 저는 게 만약에 있네요. 이걸 내셨다면 이 네. 반복되는 걸 보고 바로 맞췄을 것 같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네. 제가 문제를 냈다면 네. 이렇게 아마 냈을 것 같네요. 뭐 이런 어려운 받침 그렇군요. 있는 문제들. 알겠습니다.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음절의 개수를 세어본다. 네. 반복적인 자음이 있는가 이런 것도 파악하는 것도 좋네요. 네. 그럼 이제 이어서 이어서 마무리하고 저희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제 M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M을 찾아야겠죠. M은 네, 이응이네요. 그렇죠. 원래는 제가 이응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네, 자, 이응 그리고 두 또 개. 이응이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T는 T에서 찾을 필요 없이 다시 그렇죠. 아가 이미 반복되는 거죠.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네. N을 찾아본다면 네. N은 네. 네, 그리고 C는 E였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강아지. 해서 1대1 대응 관계를 찾아보면서 이제 한번 암호 만들고 또 해독해보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재밌네요. 근데 네. 저는 사실 뭐 알파벳도 알고 한글도 알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독을 해봤지만 아이들은 훨씬 더 재미있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하다 보면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요. 예, 암호를 만드는 것도 헷갈리고요. 해독하는 것도 굉장히 그럴 것 헷갈리거든요.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서 좋은 활동이고요. 혹시라도 이제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내는 사람이 문제를 잘못 내는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럴 때는 그냥 게임에서 진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암호를 잘못 내면 네, 무조건 무조건 지는 지는 것으로. 거군요. 네. 이렇게 해서 암호를 번갈아 가면서 만들어서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가정에서도 이거는 손쉽게 한번 해볼 수 있는 활동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이렇게 한번 활동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카이사르 암호 활동 했잖아요. 네. 한 줄 발표 한번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암호도
수학이다. 아, 네, 맞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이걸 명언인 하다 것 보니까 같은데요. 네. 1대1 대응도 그렇고 명언 같나요? 네. 1대1 대응도 그렇고 굉장히 이걸 규칙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수학적인 거구나. 암호를 푸는 것도 이렇게 수학적으로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